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김용준 멘토님. 네.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술을 안 마십니다. 그건 아닌데. 제가 늘, 김용준 멘토님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술을 조금 드시죠? 네, 조금 마십니다. 예. 자, 평소에 보면요. 소주 한 병을 마시는 분보다 소주 한두 잔을 마시는 분이, 소주 한 병 마시는 분이 더 비만율이 좀 높대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그 얘기가 좀 상관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님께서 주량이 조금 더 좋으신데, 저보다 배는 조금 덜 나오신 굉장히 다부진 몸매의 어떤 체격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저희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술은 먹는데 탄수화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안 나오는 거고, 예. 사실은 이제 이것저것 좀 스트레스가 좀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술의 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계신 분들이 거의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 음주 습관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주 습관을, 음주 습관을 스트레스로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02-3153-2611이고요. 11에서 2번까지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www.sentb.co.kr입니다. 여기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의외로 굉장히 강합니다. 의외라기보다는 이제 강한, 상승장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뚫는 듯한 모습들을 자꾸 어떤 분위기상 조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김용준 멘토님,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오늘장을 어떤 관점에서 좀 봤냐면, 장이 강하다기보다는, 예.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연장선상에서 상단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좀 중심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 보면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쪽 종목들이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은 어떤 그 철강이나 조선 쪽 뭐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쪽이 연속적으로 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이제 조금 시장 즉 상단에서의 바닥 다지기 구간 즉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장을 보면 대세 상승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세 상승 힘 제대로 받았다.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세 상승의 어떤 전제 요건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대세 상승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세 상승의 힘을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김용준 멘토님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어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바로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서 어떤 박스권 상단에서의 어떤 다지기 구간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정말 제대로 된 상승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KT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막상막하 투맨쇼 바로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때 여러분들께 KT를 말씀을 드렸는데 KT가 오늘 좀 아이러닉합니다. 그죠? 직원들을 굉장히 강하게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에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김용준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사실 KT는 그동안 깔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뭐 경영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경영 공백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대규모 불법 대출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억눌렸던 주가들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이제 한 단계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을 좀 오히려 해석하고 싶고요. 일단 나온 얘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죠. 근데 이제 먼저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나이대가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입사 15년 차 이상. 이 사람들을 지금, 대폭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6,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KT라는 조직이 워낙 이제 비대한 조직이었고, 이제 제일 처음에 KT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을 때 6만 명까지 있었다가 이제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3만 1,000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만 2,000명 중에서 2만 1,000명이 돈도 안 되는 유선사업부 2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는 이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KT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맞는데, 그런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 말고 뭔가 좀 대안이 없지 않냐. 우리나라는 항상 모든 구조조정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원가 줄이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인원 자를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글로벌 물류 추적 보안 관제 시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된다는데 요게 돈이 될까요? 일단 KT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시장에서 어떤 먼저 서울시와 어떤 관공서와 함께해서 어떤 빅데이터 시장에 먼저 선점을 차지한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좀 가시화될 단계에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이 물류 추적 보안 관제 서비스도 큰 돈이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향후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먼저 출발했고 선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그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떤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주가의 호재가 되는 것이 참 아이러닉하고도 조금 서글픈 현실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KT가 너무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근데 이제 회장님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이 구조조정은 자진 퇴사, 즉 자진 구조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만약에 잔존을 하게 된다면, 잔류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2년여 동안 어떤 계열사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는 건데, 이 많은 인원들이 좀 실직을 한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어떤 이런 부분을 그냥 핑계 삼아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주 목요일 날 아니라오, 이거 설명드리면서, 자, 그 설명을 드리면서 뭐 때문에 이 KT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ELS 관련해서 이제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미 만기에 대한 KT가 굉장히 이 ELS 관련 상품하고 좀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 만기가 끝날 시점이 되니까 KT는 당연히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저는 먼저 조금, 이런 좀 알고 있었다라기보다는, 루머가 좀 먼저 돌아왔던 것을 먼저 좀, 선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오늘 나왔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KT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바로, 히든, 키워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코오롱인더네요. 결국은 이제 코오롱이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의 강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항소심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듀폰과의 소송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은 김영준 멘토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라미드 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꿈의 섬입니다. 꿈의 섬이고, 이제 그 신섬인데, 이제 그 아라미드 섬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서 이제 좀 표현이 될지 모르는데, 조금 좀 크게 좀 잡힐지 모르겠는데, 아라미드 섬에는 크게 파라게하고 메타게라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라미드 섬유는 이제 5mm 정도의 아주 얇은, 5mm 정도의 아주 얇은 어떤 그 실을 가지고서 2톤이 넘는 그 자동차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500도가 넘는 열에서도 500도가 넘는 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강한 섬유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라미드 섬유에서 이제 파라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강한 쪽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런 쪽은 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쓰이냐면 항공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활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에 잘 견디는 쪽, 그 메타게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불을 잘 하니까 이제 소방원들이 주로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이 좀 차지가 되겠죠. 그래서 파라게의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방탄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게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방화 쪽에 대응을 하는 쪽인데, 지금 크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롱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코롱이 이제 조금, 듀폰보다는 나중에 좀 됐었죠. 듀폰보다는 나중에 좀, 일을, 했었고 연구개발이 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익에 좀 침해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1조 정도의 어떤 판결 쪽이 진행됐다가, 이쪽이 이제 1심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1조 원대 정도의 배상금에 대한 대폭 축소가 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저평가 매력 부각되고, 성장성이 재점화되면서 다시금 재평가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듀퐁하고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이제 항소심이죠. 바로 2심에서 승소를 했는 부분인데, 이게 승소가 명확하게 이제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승소라기보다는, 이제 1심에서의 판결에 대한 부분을, 파기를 시키고 이제 환송을 시킨 겁니다. 1심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부분, 즉, 절차상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듀퐁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절차상 문제 분명히 남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법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승소했으니까 이제 끝이다가 아닙니다. 아직 절차상 문제 남아있고, 듀퐁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합의를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상 문제 분명히 잔존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평가가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요소, 즉 절차상 문제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바로 넘기고 세 번째 핫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만도네요. 한숨부터 좀 나오는데요. 일단 이제 만도가 지금 지주에서 자회사하고 이제 지금
한라그룹하고의 어떤 관계 정리를 지금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그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관하고 외국계에서 굉장히 강한 물량이 던져졌습니다. 결국 그것을 받은 것들은 다 개인들인데 끝에는 종래에는 결국은 가격 제압까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만도 더 하락할까요? 뭐 오늘 다들 아마 여기서 단타 치려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용을 이제 부정론하고 긍정론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를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번에 이 분할하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분할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부정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도의 내부 현금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있는데요. 요번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부정적인 논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현금이 4,500억 정도, 4,500억 정도가 이제 지주회사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알짜 자회사에 대한 것들이 한라홀딩스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회사를 장기적으로 좋게 키우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실속만 차리고 지속적으로 한라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장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한라와 만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을 거다라고 보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여기서 저는 마지막 승부는 결국은 지금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자세로 나올 거냐, 과연 얘네들이 반대를 할 거냐, 찬성을 할 거냐. 반대를 하면 아마 분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은 거 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서 만약에 이게 쉽게 결정이 안 내려지고 이런 분할 결정이 만약에 다시 원상 회복이 된다면 분명히 만도로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우려로, 즉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올 때는 저는 만도는 아직까지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 즉 급락이 나왔지만 살짝의 반등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시 재하락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 즉 부실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이 만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기업 회사의 어떤 실무 측이 어떤 꼼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런 부분이 대강 결정이 된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주가에 악재적 영향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분할은 결과적으로 만도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즉 굉장히 불이익적인 측면이 많은, 만도 주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만 매수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만도 개인들이 오늘 굉장히 저가 매수한다고 많이 단타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질적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특징 종목 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오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의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일동제약 4.5% 상승 마감하면서 5.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T 역시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6.84% 상승 마감하면서 9.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3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디지털 옵텍 1.47% 상승 마감하면서 5.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2위는 나무누멘토 해상용차가 19.5%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7.2%를 기록하며 2위를 향해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4위는 정지훈 멘토의 DNF가 12.8%를, 5위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 누가 차지했을까요?
이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32.1%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44.6%로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28.1%로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낙상박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좀 해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수수료 겨우 정도 나온 초라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일단은 KT, 제가, 대형주를 조금 편입을 했었는데, 대형주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KT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설명드렸으니까 기억은 나실 거예요. 아니라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국악소녀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요게, 목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상승하고 오늘도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KT 요거 좀 살펴보겠고요. 일동제약 최근에 굉장히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있다고 오늘 좀 급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요 일동제약하고 두 종목을 좀 간단히 빨리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T가 결과적으로 오늘 오른 이유는 어떤 구조조정, 즉 그룹의 재무구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올라온 건데요. KT 목요일 날 설명드리고 난 이후로 양봉, 즉 그리고 굉장히 큰 장대 양봉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한 7%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위에서 아무래도 누르고 있다 보니까 즉 상승폭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요거, 내려오고 있는, 자, 강한 122평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 딱 걸치면서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요.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할 기력은 보입니다. 기미는 보이고. 그러나, 문제는 상승의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KT는 아직까지 실적 부진에 대한 잔존 우려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KT가 마냥 간다는 생각보다는 자 주봉 월봉을 살펴보시면 34,000원대 강한 저항대 같이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34,000원대의 강한 저항대가 보입니다. 요 근처에서 차익 실현한 전략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단기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형주는 단기로 접근하셔서 단기로 수익 내고 나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중소형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중장기 매매해야 된다. 그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 제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동제약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동제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후디스, 일동 후디스와 그 다음에 일동 생활건강의 어떤 그 이온수기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판매 호조를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상 보면 정확하게 지지대를 형성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보셔도 크게 걱정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봐야 되는 거 그런 점을 꼭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주봉도 보시게 되면 지금 누르는 구간이 아니라 지지대가 더 많은 구간, 즉 직선상 상승 구간에 아직은 놓여져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도 지금 이제 이격들을 다 좁혀놓고 지지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그 보조지표가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는 지점이지만 이것은 이격도가 즉 상승이 일어나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격도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종목은 자 멘토링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살펴보고 자 이제 살펴봤으니까요. 든든한 여러분들의 든든한 히든 카드 요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카드 종목 뭘까요? 자, 일단은 핫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K 엔카네요. 예, 두 번째 인포색입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자, SK 엔카, 인포색, 그 다음에 빅데이터.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죠? 자, 지금 SK 엔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SK,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죠? SK 엔카가 속해 있는 회사다.
그러면 SK엔카가 자회사고 이 동사,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동사가 모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거 참고해 보신다면, 이 SK엔카의 어떤, 엔카 네트워크가 굉장히 지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엔카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고차 판매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인포색인데요. 이 인포색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 인포색이, 최근에 오늘 이제 또 발표한 게 있어요. 자회사 인포색이 바로 보안 빅데이터 시장을 개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 시장, 새로운 시장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데 이 빅데이터 시장이 굉장히 강한 추세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신다면 자, 제가 이제 요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드릴 히든 카드 무슨 종목인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SK CNC입니다. 자, 또 왜 예병군 멘토가 또 대형주를 들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형주라는 개념보다는 이거는 보안 빅데이터 시장의 어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는 서두를 즉 개막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회사 인포색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이 동사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자회사 인포색의 어떤 그 홈페이지죠. 거기 보면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 보안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자회사 인포색은 SK CNC의 자회사이면서도 보안 SI 부분, 보안 솔루션 부분, 보안 통합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보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에 지금 개발한 게 뭔가 하면 플랫폼입니다. 어떤 플랫폼이냐? 빅데이터 시장, 보안 빅데이터 시장을 합쳐놓은 그 시장을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제 그 용량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안 빅데이터 시장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SK엔카의 어떤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SK엔카 지금 중고차 시장이 거의 어떤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SK엔카 역시 SK CNC의 자회사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SK CNC가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살펴보시고 바로 제가 가격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CNC가요. 자,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드러내다가 자, 지금 이제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매수가가 14만 2,500원을 잡아 드릴게요. 오늘 14만 4,500원에 종가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 14만 2,500원 잡아 드리겠고 목표가 1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3만 8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횡보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만 정하면 돼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 CNC에 대한 히든 카드 설명했습니다. 예. 일단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좀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이라이콤, 멜파스, 디지털업텍 세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종목들은 지금 뭐 굳이 차트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만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라이콤 같은 경우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처음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아마 멜파스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옵텍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빨리 가는 종목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을 놓고 본다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여러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옵텍 이라이콘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첫 번째로 실적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다. 이 종목이 올해 예상 매출이 한 8,6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500억이 넘게, 한 58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거의 500억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적정 시가총액은 그래도 한 5천억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반밖에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저평가의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평가의 이유는 특별하게 없다. 그러면 시간을 갖고 본다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는 쪽에서 이런 쪽은 새로운 어떤 그 상승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수급도 괜찮아지고 방향도 좀 잡히고 있다면 언제든지 뭐 안정적인 상승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멜파스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신기술 채택한다 삼성에서. 무슨 신기술 채택하냐면 G1F가 아니라 GF1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글라스에 그 필름을 입히고 그 다음에 패턴을 입히는 방법.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글라스에 패턴을 입히고 필름을 입히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GF1의 그 부분이 채택되면서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회복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알고 싶으시면 다른 그 제가 했던 방송에서 수익을 말하다 해서 보시면은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디지털 옵틱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이제 세 종목 다 안정적인 어떤 상승을 하는 종목 중에서 디지털 옵텍 역시도 상당히 저평가 종목이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삼성전자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성이 없다는 거는 지금 하이엔드급의 스마트폰에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중저가 폰으로 교체되고 있는 중이죠. 중저가 폰으로 교체되고 있는 거에다가 그 공백을 메꾸는 방법이 뭐냐면 어느 쪽을 가냐면 그 태블릿 PC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3mm짜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8mm에서 5mm짜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SP는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는 쪽에서 실적의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지털 옵틱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종목 그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종목장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풍력입니다. 예. 뭐 이 키워드 다 한 줄로 그대로 이어서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동안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종목이 바뀝니다. 종목이 바뀌는데 예전에 좋았던 게 계속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이 뭐냐면 조선주, 철강주 이런 것들입니다. 전통적인 주들. 근데 우리는 항상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이 밀릴 때마다 좋아 보이니까 계속 물량을 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는 조선주, 철강주 쪽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화학 이런 쪽이 자동차 쪽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예전에 70자 쪽이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보였죠. 지금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종목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이오, 카지노, 엔터, 게임주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입니다. 일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고 약간은 멈춰 있는 상태이겠지만 분명한 게 지금 바이오가 일부 종목들이 몇 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도 파라다이스가 고점 대비로 좀 밀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빠지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먼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타나는데 반등 탄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한두 종목이 요번에 이제 그 새로운 게임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곤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장을 끌고 왔던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다음 장을 끌고 나갈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셀트리온이나 파라다이스가 꺾인다면 그 지수 빠지는 폭만큼을 딴 쪽에서 대안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밀릴 건 밀리고 올라갈 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장에 대안 종목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종목 선정한 기준의 한 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굉장히 큰 개념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스마트 그리드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계량기를 갖다가 스마트 그리드로 자꾸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량기 업체를 갖고 스마트 그리드 업체로 자꾸 평가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됐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스마트 그리드란 표현은 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쪽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고요. 환경의 문제라는 얘기는 뭐 굳이 여기서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석연료의 고갈입니다. 지금 이제 일부 얘기들이 뭐냐면 화석연료가 석유가 매장량이 한계가 노출됐다 안 됐다 뭐 예전부터 40년 남았다 똑같이 40년 남았다 계속 이러는데 정확하게 이 화석연료의 그 기준은 뭐냐면 신광구와 폐광구의 숫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광구가 폐광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아직은 매장량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폐광 숫자가 더 늘어나고 신광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제 점점점 고갈돼 가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냐면 신광구와 폐광구가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정점에 왔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꺾이게 되면 화석연료가 진짜 고갈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속도는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끝까지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키워드, 일단 풍력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목장에서 새로운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향후 장을 좀 끌고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풍력 관련주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이게 풍력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원전의 문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풍력에 대한 속도를 좀 붙여줬고요. 그리고 글로벌 동조화. 중국 같은 거 경기 부양해야 되고요. 미국도 경기 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이 그동안 금융위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유럽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풍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글로벌 전체적인 환경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에서도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실증은 검증은 안 됐습니다. 43조, 42.5조죠 정확하게.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자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뭐 10조인가 12조는 자체적인 어떤 이익 금액을 갖고 만든다. 나머지 30조는 펀드를 조성해서 가겠다. 뭐 물론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풍력에 대한 그 드라이브 정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어떤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되냐면 국내에는 바람량이 적어서 육상 풍력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 풍력보다는 발전 장비 납품 쪽으로 보셔야 되는 쪽이고요. 해상 풍력 쪽은 일부 됩니다. 그래서 해상 쪽의 바람과 풍력의 장비 납품 쪽을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예, 풍력 발전 쪽의 동국 SNC입니다. 자,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윈타워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윈타워. 네, 풍력 쪽에서 이제 윈타워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풍력에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에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풍력에서 윈타워를 안 만들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동국 SNC가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할 때만 해도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았어요. 분명히 풍력 관련주 최고 대장주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다 해갖고 신규 상장할 때 가격이 좀 높이 형성돼서 아마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신규 상장될 때, 이때 좀 기대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동국 SNC가 상장된다고 해서 뭐 동국산업이니 동국실업이니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때부터 정확하게 풍력 시장이 꺾였죠.
근데 뻑갔던 게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것들이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시장이 전체적으로 엉키면서 뭐 풍력 단조 이런 쪽 거기다가 이제 단조 쪽은 조선까지 같이 억눌리면서 전체적인 실적들이 좀 나빠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2014년도는 또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동국 SNC가 본격적으로 실적을 회복하는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 확대되는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전년도보다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2015년도엔 더 커지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실적이라는 걸 계산했던 게 뭐냐면 아까 같은 이러한 변수들, 글로벌 시장 환경 그리고 국내에 투자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적 기준치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좀 봤던 거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는데 올해 확실히 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딱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이제 레벨업 시켜놓고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쫙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박스권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5,000원 정도의 박스권, 5,000원 정도의 그 고점과 지금 이 정도의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상으로 좀 길게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00원을 만약에 상향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물대를 뚫고 박스권 상단을 올라타는 정도의 자리에서 지금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매매 전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매수가 4,645원입니다. 제가 시초가 매수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가격하고 같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뜨면 뜨는 대로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판단을 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은 무조건 뚫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0원을 상향 돌파하는 상태에서 단기 목표가 얼마 정도 제시하냐면 6,000원 정도 제시합니다. 뭐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더 조절을 합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만약에 손절가를 잡으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누구나 다 보는 차트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고요. 뭐 거기가 이탈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한 4,200원 정도 뭐 손절가를 잡고 뭐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뭐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편한 종목이 되시지 않을까.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서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서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들어가시면 부담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국 SNC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막상막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 상담이네요. 게임하이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이 매수가 8,500원이고 비중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게임하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대박 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게임하이는 단기적 모멘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하이는 게임 산업 자체가 규제 완화 쪽이 아니고 아직은 규제 강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로 게임하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규제 강화 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상승의 어떤 제한적 요인이 있어서 대박 플러스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박 플러스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은 게임 규제가 게임 산업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저항대 부근에서 다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저항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매수가 이상이세요. 지금 가격대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8,8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데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바로 또 문자 상담인데요. 김민규 멘토님. 예, 다음 문자 상담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예, 종목명은 크루셜텍이고요. 매수가는 13,250원이고요. 비중은 30%를 실으셨네요. 일단 그 최근에 좀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오래전에 들어가신 건지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 크루셜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에서 이제 성장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부분들이 채택돼야 되냐면 신기술이라는 걸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크루셜텍이 하는 쪽은 뭐냐면 생체, 그러니까 그 지문인식 쪽의 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상당히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문인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애플이라는 애들이 사실은 뭔가 그동안 모르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했던 거에서 사실 일부 몇몇 부품의 작은 부분에 사파이어라는 거를 갖고 커버 글라스 쪽을 일부 대체를 하고 있었죠. 이제 카메라 렌즈 쪽이라든지 지문인식 뒤쪽이라든지 결국 이게 얘네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물 인터넷을 가기 위한 전자결제 쪽에서 스크래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좀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지문인식 쪽이라는 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문인식 쪽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핸드폰을 지금 들고 다니시는데 제일 처음에 핸드폰을 쓰시던 분들이 어느 날 카메라가 한 대씩 두 대씩 붙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붙어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카메라가 없던 사람도 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카메라 없는 스마트폰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지문 인식 쪽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 스마트폰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시장은 생성돼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그대로 밀어붙여주셔도 괜찮을 거고요. 많이 오랫동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가져가신다면 수익이 난다는 전제 조건에서 가는 거죠. 뭐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내일 제가 무방을 하니까요. 그때 와서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매매 전략 크게 손절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에 부분을 좀 돌파하는 정도 자리를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지금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돌파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쪽에서 대박 플러스에서 편입되어 있는데 목표가 18,000원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끌고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크루셜텍 내일 바로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신다니까요. 문자 상담하신 분 꼭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김영준 멘토님의 말씀 들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한 2년 반 됐는데요. LG화학을요. 예. 처음에는 40만 2천 원에 샀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좀 많이 내리길래 혼자 나름대로 좀 가격을 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7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한 30%예요. 비중 30%요? 네. 마음고생 한 2년 동안 하셨다, 그죠? 네. 근데 비전이 있으면 저는 갖고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가. 비전은 있죠. 비전은 있는데 이제 시간의 손실을 너무 많이 겪으셨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고생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것만 잠깐 체크해보고. LG화학은 여전히 2차 전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즉, 어떻게 보면 가장 뚜렷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요, 이제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자, 소형 2차 전지는 바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쪽에 들어가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중형 2차 전지는 바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형 2차 전지는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죠. 전기 축전지 비슷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2차 전지 시장 앞으로는 향후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끌고 가도 무방한데, 문제는,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차트상 보시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주봉인데, 강한 상승이 있고 조정이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은 횡보입니다. 그 횡보인데, 그 횡보에서 2년여 동안 박스권을, 즉, 우리나라 종합지가지수하고 똑같은 박스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죠? 네. 자, 33만원대에서 23만 5천원까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부근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바로 37만원대니까요. 다음번에 박스권 상단에 오더라도 33만원대에서 한참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는 41만원대 선까지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왜냐하면 2차 전지는 향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기간을 그러면 언제까지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금 단기적인 모습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지지대 부근, 정확하게 23만원대 부근을 지지하고 계속 여기서도 올라오고, 여기서도 반등 오고, 여기서도 지금 바로 리바운딩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번에 여기서 그때 내려올 때 여기서 횡보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122평 부근에서 횡보가 나왔던 거예요. 62평 부근에서. 지금도 62평 부근에서 약한 횡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요게 횡보가 나오다가 바로 요걸 뚫게 되면 바로 옆 박스권 상단인 33만 원대까지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전으로는 33만 원대까지는 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보시는데. 네, 그러면 33만원 오면은 그때 그냥 손절을 해도 할까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시. 아, 예. 예. 저희들을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아시겠죠? 네. 예. 왜 웃으세요? 예. 네, 활용하시면. 너무 네. 감사하다고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대형주는 너무 장기 매매는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대형주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를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악재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도 전화 주세요. 예, 정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여러분들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얘기 나누는데요. 우리 김영준 멘토님과 이제 헤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